네, 매주 목요일 세금과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세금 구멍 막아라 시간인데요. 예산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살아가면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뭘까요?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네,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교육비보다 훨씬 의비가 높고요. 그렇죠. 평생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1인당으로 해도 130조 쓰는데 건강보험만 지금 내년에 76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예, 뭐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사실의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또 그 넘어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좀 쫙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일단 지금 건강보험 예산 같은 경우는 구성 부분이 국민에는 건강보험료가 있고 또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네,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데 예. 지금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지금 15%에서 14% 이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가 예. 한 15% 정도? 네, 한 10조 됩니다. 10조 그러니까 연간. 연간 10조.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매년 투입이 되고 있는 돈이에요? 예, 매년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문재인 케어의 원래 목표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저 정부 투입을 높여가지고 네.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비급여를 많이 급여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국민들의 혜택을 높여서 한 70% 정도까지는 좀 공공이 좀 해결해 주는 걸로 하자.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고 지원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지난 10여 년간 한 14%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공약도 한 20까지 원래 목표로 했던 20%까지 올린다 그런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그렇게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있다. 네, 뭐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재정의 부족 뭐 이런 이유를 많이 들고 있어서 이건 이제 의지의 문제로 좀 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정리를 하면 문재인 케어에 따라서 이제 급여 혜택이 늘어났으니까 공단에서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는 거고 당연히 산수부터는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그만큼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되는 건데. 보험료를 확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국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한 건데 국고 지원이 약속만큼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다. 네, 약속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급여를 증가시켰더니 그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과잉 진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적자가 좀 늘어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이제 적자 2조 정도 적자가 있어서 지금 건강보험이 그동안 흑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쌓여있던 게 17조였는데 14조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면 그러니까 적자로 전환이 됐다면 그것도 2조 규모? 네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누적이 된다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면에 얽힌 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만약 보장률이 지금 60% 초반대인데 OECD 평균이 거의 8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보는 나라들도 대부분 한 80%까지 하고 있다는 거고 미국은 거의 굉장히 낮지만 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실제로 의료비를 쓰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년에 한 한국이 2,800불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한 3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1년에 쓰는데 의료비로만? 이거는 1인당 기준이니까 한 가구당 기준? 1인당입니다. 1인당. 많이 쓰네. 그렇게 많이 써. 근데 OECD 평균은 4,000불이에요. 1등은 미국인데. 잠깐만. 의료 하긴 뭐 이제 쓰는 분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노인분 같은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평균 내면 그렇다 이거죠. 미국은 만불이니까요. 뭐. 미국은 좀 예외로 놔야 되지 않아요? 미국은 워낙 건강보험이 취약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취약한 데다가 공공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는 그만큼 지출이 더 많아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악순환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정부의 의지가 높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민단체 주장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구조의 문제, 아까 과잉진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크게 과잉진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 그리고 뭐 작게는 뭐 MRI나 이런 것처럼 뭐 그냥 필요하지 않은데 많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실손보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한 번 갈 거 좀 조금만 이상해서 한 번 더 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논문에 보면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10배 정도 그 차이가 납니다. 든분과 안 든분의 차이가.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러면 통제를 안 하면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그 급여 항목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 아닌데 네네. 일단 첫째 확실히 해야 될 게 OECD 평균이나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건강보험 어떤 그 급여 혜택을 늘리는 건 바른 방향인데 네네. 첫째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러면 후속 대책이 두 가지가 과잉진료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문제 하나. 예. 그다음에 이제 국고가 얼마나 또 이제 그러면 지원을 해주느냐 약속대로.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세금 구멍 막아라는 주로 이제 그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네, 그 저희가 실손보험 논문을 보면 네. 1인당 그 모든 사람을 조사한 건 아니고 이제 랜덤으로 했는데 50만 원씩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이 실손보험 가입을 한 이후에. 네. 그러면 이게 3천만 명이 가입했기 때문에 얼마요? 15조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료비를 적게 쓰는데 그나마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크고 그것에 큰 이유 중에 실손보험이 있고 네. 또 이제 기타 자잘한 어떤 뭐 MRI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MRI만 2,700억입니다. 그 MRI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잉진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네. 경미한 그 저 치료를 위해서 MRI 찍는 거는 저 본인 부담금을 한 2배 정도 높이기로 그러니까 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단순 두통인데 뭐 혹시 큰 병 아닐까 싶어갖고 뇌 MRI 찍고 이러는 것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얘기를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한번 해보죠. 지금 어느 정도로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얼마를 줘야 되는데 얼마밖에 안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14% 정도 주고 있는데 10조 정도 주고 있으니까 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더 줘야겠죠. 그러면 3, 4조를 더 줘야 3, 4조 되는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약속대로 국고 지원 3, 4조만 더 해도 적자는 다시 만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형편에 맞춰서라는 이유로 이제 그걸 적게 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건강보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국가가 법적 지급을 보장을 안 하니까 혹시 고갈되면 어떡하냐는 걱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데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건강보험공단 지금까지 흑자였고 아직 돈 있으니까 좀만 받아라. 네. 이게 무슨 뭐 저기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좀 그게 이제 부채로 잡힐까봐 하는 그런 약간 통계상의 문제도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본인들 문제라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또 본인들이라고 하는 게 기획재정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연금 이런 걸 보면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특수직역은 다 보장해주고 네. 일반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보는 거는 안 해주는 좀 그런 문제는 조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볼 때, 자 인구 구조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고령화는 아주 가속화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나홀로 과정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중요한 과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예.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별로 병원에 많이 안 가는 지금 상태이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를 그래도 물론 문제 있는 것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관리를 잘해 왔는데 최근에 이게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제 재정을 보충해 주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그 사무장병원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2677님이 문자 주셨는데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받으라고 단가 자체를 비싸게 받는 병원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좀 약자잖아요. 저 실손보험 들어 계시죠? 하고 그러면 이제 딱 도수치료 뭐 30만 원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 그냥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막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 조금 성의는 좀 차지 않습니다. 실제로 깎고 이래야 되는데 의사들은 불만이 많지만 제가 볼 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과잉진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부 환자들도 문제가 있고 병원 쪽도 문제가 있고 일단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이냐가 하나의 과제고 또 한 가지는 국고 지원 부분들도 약속대로 일단 지켜낼 수 있는 거 뭔가 좀 강제할 수 의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그러니까 대안도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법정화 시키면 이제 뭐 20%까지 정도만 돼도 제가 볼 때 그 정도에서 건전성을 유지하면 그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보험을 굉장히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이대로님은 이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손봐야 합니다. 뭐 이런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손보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그다음에 4750님은 MRI 본인 부담률 늘리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찍자고 하면 안 찍을 수 없지 않나요? 병원에다가 못하게 해야죠. 이렇게 또 지적을 그런 이런 해주셨네요. 것들 좀 통계를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마다. 그러니까요. 이 병원은 특히 MRI 많이 찍는다라든가. 이 그렇죠, 그렇죠. 그건 통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잡을 수 있는데 뭐 이 개인정보 보호다 뭐 또 해가지고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안 내놓습니까? 참, 정부가 해야죠, 그건. 네. 네. 말 그대로 구멍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